언제 타이머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하면은 타이머. 네. 안녕하세요. 환자들을 위한 SNS를 개발한 나이팅게일 팀입니다. 이제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되게 막막한데요. 저희는 그 막막한 순간에 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차관에서 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고령화를 통해 가지고 만성증이나 암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성증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 서비스 문제점도 많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 비용도 증대가 되고 있고 의료 지뢰질은 저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병자가나 여기 흔히 겪는 고민이 이런 것인데요. 질병에 대한 정보가 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서포트 그룹의 부족으로 인해서 만성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그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착안한 것은 SNS 기반을 한 앱입니다. 아시다시피 친구의 응원을 통해서 운동 효과 증대를 노리는 런타스틱이라든지 나이키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앱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능들을 만성 질환자에게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같은 고민을 한 사람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부터 배웁니다. 치료 경험과 부작용을 배우고요. 질문으로부터 답을 얻습니다. 질문을 하기 때문에 기존 경험자가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 기반은 차인데요. 서로가 응원할 때, 고통스러울 때, 우울할 때, 치료가 되었을 때 응원을 하면서 치료가가 낮아지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모바일 스마트폰 전 세계 보급률 1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바일 기반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 또 하나의 만성질환자가 겪는 것들이 복양수능도인데요. 다음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50%가량의 만성질환자들이 약 복용을 잊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사협회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인류 건강에 이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발표를 합니다. 약을 복용하시면 알람을 주는데요. 복용하기 귀찮으셔서 이 환자분들 시도하십니다. 두고 보시네요. 그러면 미리 정해진 보호자에 대한 알림을 봅니다. 알림을 받으시면 약을 드시라고 문자나 전화를 하고요. 이분을 전화하시면 아버님 약을 안 드셨어요? 알았어 먹을게. 이제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복용했다고 통보를 받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커멘트를 남기십니다. 커멘트를 남기니 환자분은 알림을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질병을 가진 분에게 페이스북과 같이 좋아요나 메시지를 남기는 기능도 있어요. 일사진료시험과 약처방과 만들 수도 있고요. 본인의 복용 리포트도 주고 자신의 상태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약에 대한 정보도 주고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문하거나 이전의 질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그 기능들은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정보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경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리포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 모델. 네. 일단 광고나 여러 가지 연계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이용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생산자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되게 여러모로 시도됐던 모델인데요. 이게 SNS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참여하고 공유해야 되는데 프라이버시 이슈.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이든 환자든 그 사람들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기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혹시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가 착안한 것은 이게 보호자가 셋업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거에 있었을 때 만성 질환자는 제가 알기로는 보호자들이 약을 사시고 약을 처방을 받고 챙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질병자에 대한 이름을 노출하지 않고 SNS 효과를 내려고, 아까 데모가 나오진 않았었는데 데모 상태로 해서 보면은 자기의 질병 상태라든지 자기의 건강 상태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남들한테 노출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소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지금 어프로치 확장 방향이 SNS 개념인데 데모는 SNS 안에서 어떻게 건너되셨어요? 그건 어떤 대비인가요? 지금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무비 클랩에 따르면요, 사실은 SNS 기능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거 다시 안 틀어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와 같이 자신 상태를 공유하고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지 간에 보호자들이 이에 대한 코멘트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응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앱의 장점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저희 2박 3일 동안에 여기까지는 연결을 보시는 거죠?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서버 사이드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모셔보고 있는 개발자들 대부분이 클라이언트 쪽만 개발하신 분이라서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구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고 메시지를 교환하는 거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쪽에서는 구현을 했거든요.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딴 사람한테 복용 알림이 간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전화를 걸다든지 아니면 문자를 다시 보내는, 그래서 약 복용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스케줄 관리하는 것과 정보와 질문이라는 게 서로 다른 밸류를 갖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 어느 게 더 메인인가요? 이 서비스. 스케줄 관리가 메인인가요? 정보와 질문이 메인인가요? 원래 정보와 질문을 하는 플랫폼 모델로 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치킨의 레벨로 달걀과 닭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자가 스케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겪는 게 많다고 해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데려오고 정보를 모바일 메모를 기반으로 해서 쉽게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정보와 질문이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지만 초반에 있었을 때는 뭔가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자의 페인 포인트를 줄여주는 그런 앱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게 메인 스크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먹어야 되는 시간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먹지 않았을 때의 알람이 올라가는 것들이 저희 우선적인 주요 기능으로 얘기는 시작 시점에서 스케줄 관리가 메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면 예. 마이크를 사용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설정 그 스크린은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자기의 처방을 받았을 때 처방전을 넣을 때 그 다음 스크린에 나오는 것이 그 자기의 전화번호 등록 기록을 보고 나서 보호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호자가 설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 보호자들에게 복용을 하지 않았을 때 알람이 전달되는 시스템인데요. 저는 인터페이스 상의 질문만 좀 드린 건데요. 지금 뒤쪽에 SNS 나오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보면 보호자라고 써있는 게 아이디 같은데 환자랑 보호자랑 구별하는 특별한 어떤 아이콘이라던가 인덱스이 따로 존재하나요? 지금 제가 보기엔 좀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이런 기능들에 있었을 때 저희가 디자인한 상으로서는 환자의 기록들은 상태로만 볼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구현한 앱을 보여드리면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상에서는 그러니까 환자의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 스크린에서는. 그래서 우선은 조금 제가 보기에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분명히 다른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UI적으로는 좀 그게 구분이 안 되어져서 보였다라는 측면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왜 좌측에 이제 저기 알약 같은 건데 저기 이제 사실 레이블링 없이 그냥 갔을 때 이해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거는 좀 주요한 서비스 기능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보면 서포트적인 기능인데 그거를 동등한 레벨을 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는 질병의 정보랑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스케줄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 부가적으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질병이 어떤 것인가 아니면 부작용이 딴 사람들이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의 생각에는 그 상태에 관한 것 말고도 그 정보나 Q&A 같은 것이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앱을 디자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심사위원 분들 질문 잘 들었고요.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시간은 5분이고요. 심사위원 심사 시간도 5분으로 해서 최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좀 함께 발표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팀은 6팀 주문의 만족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으로 주문에서 결제까지 주문의 만족의 이정민입니다. 저희가 만든 서비스는 더 나은 소비자 고객 서비스와 그리고 그 인건비 절감을 고민하는 음식점 주인분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의 메뉴 조회, 주문, 결제, 통합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 데모인데요. 일단 저희 원래 HTML5 기반으로 설계 예정인데 지금 데모는 일단 안드로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로도 실제 구현이 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태그인데요. 자리에 가면 이렇게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에 가면 태그 들어가면 그 서버로 접속을 해갖고 이 식당에 그리고 그 테이블의 정보를 전송시켜주고 이 식당의 메뉴들을 전송받아서 주문을 간단하게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가서 이제 뭐 메뉴를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이렇게 취소할 수 있고요. 이건 전체 테이블 전체 메뉴인데 나만 주문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우리 테이블 전체 주문한 거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문을 하면 이제 만들기 시작하겠죠. 전송이 돼서. 근데 결제 페이지입니다. 결제 다 먹어서 결제를 하려고 하면은 뭐 나만 먹은 거 계산할 수도 있고 우리 주문해서 내가 계산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제는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페이팔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모듈을 쓸 예정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데모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구현한 상태입니다. 그 서버 쪽으로 지금 테이블 정보하고 개인 정보 날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 정보 받아오고 그리고 마지막 결제하는 페이지인데 이런 부분들도 결제 선택할 수 있고요. 저희 세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ML5 웹 그리고 웹앱 기반이기 때문에 멀티디바이스 서포팅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이먼트가 굉장히 심플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여러 가지 이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자리에 앉아서 모바일 모드 끝내버린다면 없앨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임금비 장학 계산을 봤는데 굉장히 그냥 자기가 핸드폰 다 들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다 하면 되겠죠? 저희 가입 가맹점들은 해당되는 가맹점 표시를 붙여서 말하면 프리미엄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씨가 좀 잘렸는데 그러니까 비오드 서비스는 일단 엄청나게 쌉니다. 일단 전체 구성하는 가격 자체를 잠깐 계산해봐도 최대한 20만 원 이하고요. 근데 그거는 종업원 2명 하루 일당도 되지 않는 가격이고요. 기존 포스는 아직 경쟁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스퀘어라든지 페이팔 같은 것들을 같이 통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한 형태가 되겠죠. 국내 포스 시장 규모가 약 1,500억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시장도 큰데 해외 시장은 당연히 훨씬 더 큽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모바일 포스만 해도 그냥 올해 시장입니다. 올해 시장. 여기 10만 ton 먹으면 1,000원이죠. 그리고 포스에서 해결되는 모든 트랜잭션 중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음식점입니다. 저희는 이런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요. 한 가지 단점,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핸드폰 하면 좀 작다는 건데요. 카테고라이즈 잘하고 인터페이스 좋게 만들어서 그런 단점들을 극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거의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에서 주문하고 데리벨 징징이 들고 2층 가서 기다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일 이런 거 없어요. 끝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시켜서 음식 받아오면 돼요. 예, 저희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고객 중에 예. 만약 이걸 정말 상용으로 도입한다면 예. 제일 먼저 도입할 고객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식당 중에 아까 그 4개 세금을 들어오셨잖아요. 예.
여기 이 페이지 중에 자 1인 2인의 소규모 식당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10평 이하냐, 그죠? 예. 50평짜리냐, 100평짜리냐, 500평짜리냐 얘기거든요. 저 세그먼트 중에 어느 세그먼트가 제일 인솔을 먼저 드릴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그 장소는 미지 컨테이너라고 강남역에 있는 그 피자 파는 집인데요. 선불로 계산하는 데였고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종업원들 굉장히 많았고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쉽게 거기서는 그냥 제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대서거든요. 걸어 나가서 선불로 나가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드린 테이크아웃 커피점 아니면은 2명 꼭 있어야 되잖아요. 조그만 데라도 계산대 있어야 되고 주방에 있어야 되고. 근데 주방에서도 그냥 결제 다 되는 곳이 있으면 1인 좀 규모 들어가고 푸드코트 같은 데 들어가게 된다면 좀 좋은 뜻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크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쉽게 해줄 수 있다 보면 매장도 좋고 커스터머도 좋고 다 좋을 텐데 네. 메뉴 다 미리 만들어야 되고 네. 페이먼트도 다른 데도 한다고 네. 하지만 그 생생히 만들고 싶지 않고 네. 사람들의 어떤 그 일상의 비헤비어도 완전히 바꿔야 되고 네. 너무 많은데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걸 비전을 본다고 하면 네. 제일 먼저 네. 사람들이 아 이거 왜 써야 돼 하는 그 동기가 뭐가 될까요? 그리고 그게 매장이 될까요? 아니면 엔드 유저가 될까요? 처음에 어떤 꼭지로 풀어가기 시작하실까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건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뉴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저희가 그 프레임 만들어서 매장 그 주인한테 전송시켜드리고요. 또 어드민 어드민 개설해드리고 그리고 스타터 킷 아까 보여드린 뭐 아이콘 모듈하고 이런 것들 몇 개 필요하신데 전송드리고 그냥 쓰시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은 인건비가 그냥 획기적으로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 없어지는 자체로 그냥 그 자체로 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장 물론 그 주인들 분들한테 먼저 어필을 할 거고요. 거기서 차감된 그 비용을 말하자면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질문 더. 다른 질문은 더 없으신가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이게 그대로 주문되는 매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하자면 저희 서버에서 결제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엄마한테 보내면 됩니다. 엄마가 기다려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그러면 손님하고 주인하고 페이먼트가 이루어질 때 예. 예를 들어서 그 손님을 아이덴티파이하고 이렇게 예. 아이덴티파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입이 되고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첫 번째 주문할 때는 가입 필요 없습니다. 태그를 정보만 쓰면 돼요. 그래서 태깅하고 그냥 내 이름 정도 내가 그냥 임시 이름 1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러면 메뉴 보고 주문하고 그 테이블로 음식 올 수 있고요. 하지만 결제할 때는 결제는 당연히 결제를 통한 로깅이 들어가요. 그 정도. 이번 시험 동영상에서 예. 그 메뉴 데이터나 예. 인터랙션 하는 거가 어디까지가 무법이고 어디까지가 이거 다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죄송한데 지금 이거 실제로 다 한 거고요. 서버에서 다 받아서 그 로그인한 것도 서버에 그 테이블 정보, 그러니까 로그인하면 개인 정보 들어가고 이거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그 네이버 그 QR코드 리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 케이스 다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이스 들어가면은 찍으면은 네이버 QR코드를 찍으면은 이거 어플리케이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어플리케이션 있으면 어플리케이션 실행되고 없으면 그냥 웹페이지로 되고 이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면 그대로 들어가고 로그인 안 됐으면 뭐 1이라든지 이런 거 넣어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거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것들 다 서버에서 갖고 온 메뉴들이에요. 그림들 다 서버에 있고요. 어제 밤에는 예. 이게 HTML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밤새 안드로이드 바뀐 거예요? 원래 이게 컨셉 자체가 HTML 하이브리드 랩 컨셉인데요. 저희 지금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이 안드로이드 굉장히 잘하셨고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먼저 쉽게 만들었고요. HTML 파이브로. 네. 예. 질문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심사 질문 잘 말씀드렸고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팀은 4팀 모지모지 발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네, 안녕하세요. 이쪽은 저희 팀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은 이경주 디자이너고요. 이쪽은 김나래 디자이너. 그리고 이쪽은 저희 서비스 돈을 어떻게 벌까 돈줄을 맡아주신 유장훈 기획자입니다. 저건 잘생긴 김재도 개발자입니다. 이상 저희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맥관리 프로그램 저희 모지모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저희 소중한 인맥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길게요. 안녕하세요. 나르시 오랜만이야. 네, 이대리님 잘 지내고 계세요? 아이들 잘 지내고 있지? 결혼 안 했는데. 헐.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 되게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 정말 많이 겪으실 텐데요.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형님 둘째 손잡이 골고루 생활 안 하는데 좀 나아지셨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상대방은 아, 이 친구 정말 나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게 봐주는 친구구나. 이 친구가 정말 잘해야겠다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저의 니즈이고 저의 핵심입니다. 1년 전에 통화했던 사람이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메모에는 위켄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보고 저희 위켄드에서 작년에 뵀었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1년 전에 이걸 기억을 하세요? 저희 서비스니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년 전에 통화했던 내용과 그리고 1년 전에 내가 어떤 메모를 했던 거에서 저희 서비스를 알려주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경험했던 일인데요. 실제로 1년 전에 어떤 다른 데서 만나서 그걸 기억해 주니까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도 그분과도 되게 좋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하면서 메모를 한다. 이게 저희 장점인데요. 이거 저희는 보는 메모라고 정했습니다. 그것도 듣는 메모도 있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듣는 메모. 음성 메모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음성 메모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있었습니다. 저희가 2시간 통화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5분이 안 됩니다. 정말 그 2시간을 녹음을 다 시켜갖고 만약에 중요한 내용을 체크한다?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전화를 하다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녹음이 되고요. 중요하지 않다 할 때 녹음을 뗍니다. 이게 정말 그 간단한 기능인데요. 이건 기능으로서는 구현할 때는 정말 구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기능이 필요해서 또는 이런 전문한 통화 음성 메모에 관련된 통화 이런 게 필요해서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없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런 거 안 만들어주나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원래 사실 저희가 구현된 것을 동영상에 보여주려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안 돼갖고 일단 저희가 동영상 찍은 거하고 실제로 구현한 거는 지금 현재 구글 플레이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앞으로 한 2시간이나 4시간 뒤에는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넘길게요. 예, 저희 이런 좋은 서비스를 안 쓰시겠습니까? 저희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왜냐고요? 지금은 저희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동기화도 무료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개발하신 내용이 어디까지예요? 저희가 팩트시는 안 보여가지고. 예.
저희가 개발한 거는 그 폰 DB에서 저장 그 DB를 아니 전화 통화가 오게 되면은 그걸 보일 수 있는 그런 스캔을 안 만드셨어요? 아 지금 동영상 만들었는데 혹시 준비가 됐나요? 자, 아까 전에 인코딩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여줬어요. 아 좀 실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전화를 전화 해갖고 전화 해야죠. 예, 그런 다른 질문 뭐였어요? 아, 예.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비즈니스 모델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해요. 궁금한 제가 수익 모델이 뭔가요? 네, 저희 수익 모델은 저희 서비스 모델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유장은 기획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는 그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크게 이제 두 부류로 해봤는데요. 일단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서 그 메모에 대한 실시간 메모에 대한 니즈하고 동기화 니즈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에버노트 클라우드 기반의 노트 테이킹 앱을 쓰거나 혹은 노트 앱 또는 툴 쓰는 사용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류는 핸즈프리나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하는 영업사원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일단 프리미엄 서비스를 생각해 봤는데 보통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무료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부가적인 기능이나 컨텐츠에 대해서 과금을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해갖고 저희 그 그러니까 저희 앱이 공식적으로 리리스되고 나서 첫 3개월 기간 내로 일단 한정을 했고요. 이 기간 내 사용자들에 대해서 40일 동안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실사용일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무료 사용해 볼 수 있게 하고 나서 일단 그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익숙해진 다음에 이게 내가 써도 괜찮겠다 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는 40일로 맞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유료화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지난 후에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보유 효과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이제 써보고 40일 동안 실제로 사용해 봤더니 이게 나한테 이제 유용한 어떤 그 베니핏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40일 이후에 그 과금 정책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사용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영업사원들에 한해서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밖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저희의 어떤 그 주 타겟 고객층이 될 거고요. 이분들에 한해서 이제 월별로 과금하는 정책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년이나 2년 이상씩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할인 정책도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요즘 PT는 없는데 저희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지금 그 해외나 저희가 자체 조사 결과 보면은 저희 같이 이런 그 메모 기능, 음성 메모랑 그 텍스트 기반의 메모 그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 일단 없는 걸로 봤고요. 해외에 있는 어떤 모바일 메신저 이런 앱들조차 이제 이런 기능이 없는 걸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충분히 글로벌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기존에 많은 그 컨택 그 앱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어썸노트라든가 에버노트 말씀하시죠. 그런 데서 쉽게 네. 구현할 수 있는 건 아닌지라는 얘기예요? 구현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갖는 것은 저는 이제 실제 사용해본 유저로서 기존에 있는 모든 어플들을 써봤는데요. 기존에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회사들이 그런 좋은 개발자 데리고도 왜 못 만들지? 내가 필요한 기능은 나 2시간 통화하는 거 5분 할 수 있는 간단한 플러스 이 기능만 퍼즐 기능만 필요해. 근데 왜 그 기능을 못 빼줄까? 왜 그런 유저 사용에 대해서 못 해줄까? 그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보자 그래. 내가 만들어보자. 내가 정말 필요한 유저니까 내가 만들면 내가 정말 좋은 서비스고 나 같은 유저에게는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만들 수 있다. 그게 저희가 다른 회사들과 경쟁했을 때 강점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제가 느끼는 불편, 네. 어떤 사람하고 계속 그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네. 아니면 통화 내역이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기록을 따로 모아서 할 수 있나요? 예, 현재 폰 DB의 대공 가능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능을 이제 저희가 뭐 엑셀로 또 전문적으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저희가 뭐 엑셀로 옮기고 하는 것이 또 힘든데 저희 동기화 부분을 해갖고 자동으로 집에 와이파이가 있을 때는 자동 동기화 돼서 그걸 이제 좀 더 고객 관리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면서 같은 얘기. 아, 네네. 자, 이건 결국 내가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결국 기존의 메모를 남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메모를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컨텍스트를 나한테 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저희가 생각해봤는데요. 그건 일단 후후라든가 스팸 후후라는 기능 어떤 서비스인지 아시죠? 그런 서비스가 이미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아이덴티티까지 접촉한다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흐트릴 수 있어서 그 방향을 저희가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많이 펼치지 말고 네. 제가 가장 유니크하게 느낀 거는 전화하다가 필요한 부분만 메모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키로 가고 네, 그 맞습니다. 다음에 그거를 그 보이스 리커기션으로 돌려가지고 네. 나중에 검색할 수 있게끔 하면 네. 그러면 아, 저희 지금 현재 구해돼 있습니다. 검색어까지 네, 검색도 되고요. 다 이미 돼 있습니다. 그걸로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제 생각에. 네, 맞습니다. 저도 다른 거 너무 범위를 넓히게 되면 다른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분야에서는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단히 그냥 의견만 질문드린 거니까 간단히. 네네. 지금 후다 보다 해서 요새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런데 전화가 오게 되면은 뭔가 어시스턴트가 뜨는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지금 요 언급하신 내용에 보게 되면은 스팸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필요한 것만 딱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내가 여러 개 앱을 써야 되는 건지 아, 예. 앞으로 한 3년쯤 후에 이제 네. 시장의 판도가 네. 사용자별로 그냥 그 어떤 원활 펑션식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통합된 것이 될지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예측이 필요한데 네. 어떤 식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는 현재 개발이 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사실 DB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 DB까지 하게 되면 뭐 스토리지 저장,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1등할 수 있는 분야만 집중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충분히 됐다는 뜻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고요. 예, 심사위원 말씀 잘 들었어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팀은 8팀 간호학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를 위해 만든 툴 단호박 팀의 정경원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할 거고요. 기존 지금 여기에 자바와 안드로이드 개발자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한 분, 두 분, 한 30명 정도 지금 보이시는데요. 여기 한 반 정도가 안드로이드랑 자바 개발자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나 자바를 개발을 할 때 서버 쪽에서는 좀 덜한데 안드로이드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데 가장 좋아하는 언어가 자바이기도 하고 또 안드로이드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마다 문제가 됐던 건 같은 팀원들과 코드를 주고받고 협업을 하고 그리고 같은 하나의 레포지터리를 관리를 하고 라이브러리를 관리를 하면서 빌드와 테스트를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슈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팀원들이랑 작업을 할 때마다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나온 툴들이 기존에 많이 있습니다. 네이븐도 있고 또 그래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툴도 있는데 문제가 여기에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클립스는
그래드를 붙여서 쓰기에 호환성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들이라는 거는 라이브러리와 빌드와 배포 이런 것들을 쉽게 해주는 툴인데요. 이 그래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자바 개발자라면 그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드를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사용하세요. 그래드를 꼭 사용해야 하는 툴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또 나오고요. 아무튼 이클립스는 이 그래드에 대해서 호환성의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개발자의 시간은 우리 회사의 자산 그리고 우리의 돈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까운데 그래드를 처음 적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데 공부하고 작업 비교 환경을 구성하는데 2-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개념이 좀 어렵기도 하고 전체가 다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드로이드 환경에 맞게 배포를 하는 데 대해서 아직 정식 버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든 솔루션을 이용해서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기능은 이클립스 지금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기능은 이겁니다. 이클립스에 있는 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 과정에 2-3주가 걸리는데 우리는 그걸 7초에 해주겠다. 뭐 한 번 클릭에 한 번에 끝내게 해주겠다. 라는 게 저의 목표고요. 갑자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튀어나온 이유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제 앞에서 말했던 그래드가 굉장히 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드를 왜 써야 되고 왜 안드로이드를 써야 되고 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혹시 안드로이드 개발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 쓰시면 꼭 쓰세요. 꼭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그래드가 굉장히 잘 붙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구글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건 좀 놀랄만한 기능인데요. 여기서 코딩을 하면서 실제로 레이아웃이 바뀌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이즈의 멀티 스크린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꼭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아까 지금 여기 많은 전문가들이 구글 디벨로퍼 그룹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꼭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거기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앱의 핵심 기능으로는 한 번의 클릭에 이클립스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예를 들면 이클립스에서 그래들로 한 번에 쉽게 옮겨주는 것과 그리고 크롬 웹 기반이라는 겁니다. 크롬 웹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맥과 윈도우와 리눅스에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플랫폼을 한 번에 지원을 하고 한 번에 쉽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건 지금으로서는 크롬 웹이 거의 유일하고요. 그리고 유용한 라이브러리가 유용한 툴들을 추천을 해주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모션으로는 페이스북 그룹이나 개발자 커뮤니티 그리고 언론 및 뉴스 크롬 앱 스토어에 직접 올림으로써 다운로드를 쉽게 하고 광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좀 웃긴 건데 여러분 저희가 단호박이잖아요. 호박씨라는 사이버머니를 만들어서 뭔가 사용을 할 때 이득을 준다거나 뭐 판다거나 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봤고요. 예, 집중해 봤습니다. 배너 광고나 그리고 컨설팅 저희 굉장히 잘하는 개발자들이 컨설팅이 있습니다. 네, 동영상이 있는데요. 보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동영상 좀. 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네. 자, 마븐이라는 개발 버전 매니지먼트의 파일을 그래들 파일 포맷으로 변환해주는 변환기네요. 네, 그것도 포함이고요. 기존 이클립스에 있는 프로젝트를 그래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변환을 해주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로젝트 파일 변환 소프트웨어인 거죠? 거기에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 있고 빌드를 할 수 있는 기능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크롬 앱 기반으로 만들었다. 그걸 네, 크롬 앱으로 만들었다. 지금 다 보인 거예요? 네, 지금 방금 한 게 다입니다. 여기 사실 저희 애니메이션도 막 여러 가지 넣고 싶었는데 제가 크롬 앱을 어제 처음 만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다 빠지고
그냥 돌아가는 것만. 네, 그럼 제가 저기 어젯밤 10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일단 어젯밤 10시에 저희가 키 피처를 일단 자바 언어로 먼저 짠 다음에, 그리고 겉에 테두리를 크롬 웹은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껍데기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넣어놓고, 이 키 피처 알고리즘과 자바스크립트 이 코드들은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그럼 지금 아까 그 동영상 완전히 다 애니메이션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못 보여주신 거예요? 네, 못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구현을 하신다면 예상 개발 기간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일주일 이내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룻밤은 안 되는 거고? 네? 하룻밤, 어저께 하룻밤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이 하기 저희가 이 크롬 앱을 좀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 주요 알고리즘을 더 쉬운 언어로 먼저 주요 알고리즘 검증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자바라는 언어를 개발을 했는데, 자바스크립트 여기 있는 SDK를 그대로 쓰고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 있었으면 저희가 원하는 기능이 다 그대로 붙어서 동작했을 겁니다. 어떤 기능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일단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하우는 알겠어. 그러면 도대체 지금 어떤 페인 포인트가 굉장히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네. 그 페인 포인트 실체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만 설명하면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좀 제 10대 사례인데요. 제가 이 시스템을 그래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옮기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들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 한 15개 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이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너무 어렸어요. 일단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데 일주일에서 2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유가 그래들이라는 것은 네이븐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다. 네이븐의 단점을 다 떼고 장점만 취한 거고, 엔트라는 또 빌드 툴이 있는데 자바에서 유명한 그것들의 장점들을 취한 거기 때문에 약간 복잡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이해나 문법적인 이해 같은 게 좀 필요한데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니까 제 질문은 네. 모티베이션이라는 거는 이걸 왜 어떤 사람이 어떤 니즈를 가질까, 그게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떤 네.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은 얼마큼 이걸 원하고, 그다음에 BME가 넘어가겠지만 이걸 위해서 뭐 돈을 낼 건지 아니면 감사를 할 건지, 그런 질문이에요. 그걸 한 60초 내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면. 일단 타겟은 저 같은 개발자이고요.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고 있는 저 같은 개발자이고요. 이 같은 개발자들은 새로운 툴을 새로운 빌드 시스템을 옮겨가기 위해서 옮겨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더 좋고 더 빠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는 무겁고 느리죠. 근데 이쪽으로 새로운 것을 옮겨가기 위해서는 2주 이상의 공부 기간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쉽게 해주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심사 질문들 잘 들었고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팀은 5팀 급 결성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체를 감춘 나와 내 친구의 이야기라는 비둘이라는 어플 서비스를 개발한 급결성 팀으로서 디자이너 홍지원, 개발자 박정우 이렇게 두 명이서 팀을 이루어서 2박 3일 동안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먼저 비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비둘 서비스는 그냥 카카오톡, 밴드 이런 카카오톡, 마이피플 이런 거보다는 비둘 서비스는 익명 SNS 토크 서비스라고 합니다.
먼저 비둘기는 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상징이라고 저희가 먼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토크 서비스 같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익명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랜덤 채팅처럼 너무 방대하게 하다 보면은 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또 선을 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서 페이스북 연동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둘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는 그냥 익명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서 이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또 스타트업 대회라서 비즈니스 모델은 또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먼저 저희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익명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제일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비둘 서비스는 친구에게 익명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공간으로 대화를 건 친구의 정체를 밝히는 기능이 있어요. 나중에 대화가 끝나고 잘 풀어져서 내 정체를 밝히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친구가 밝히면 좋겠지만 혹시 이제 밝히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상대방이 궁금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익명적인 거를 밝히는 거를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삼으려고 하긴 했는데 그게 또 익명을 원하는 유저를 마음대로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친구의 30%만 이제 그 친구를 포함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둘 서비스의 저희 이제 진행 방향 설정은 먼저 지금 2박 3일 동안 개발할 동안에는 이제 카카오톡은 서드파티 앱으로 들어가야 그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점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페이스북 친구만 데리고 올 수 있는 정도로만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과 어플을 사용하다가 사용자가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면 카카오톡에 이제 컨택을 해서 서드파티 앱으로 들어가서 또 사용자를 모으고 인지도를 알리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페르소나는 20대 누구, 30대 누구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속마음을 말하고 싶은 모두가 이 어플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토크 서비스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기분이 상했던 일이 있거나 익명으로 친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나 또 친구 중에서 짝사랑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도저히 얼굴을 보고 얘기는 못하겠고 일단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는 이 서비스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자면 여자아이가 친구랑 예전에 다퉜었는데 이제는 조금 풀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익명 서비스라는 저희 비둘 서비스로 자기 얼굴은 가린 채로 그 친구하고 같이 대화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대화를 진행하면서 이 친구와 나와의 오해가 풀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기능 중에 나의 정체를 밝히는 시간 다 됐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그런 버튼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에 어쨌든 경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그게 메신저인가요? 아니면 지금 카페, 뭐였죠? 네이버 저희는 경쟁자보다는
일단은 먼저 차별화를 두고 싶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꼭 경쟁자라기보다는 제 얘기도 네. 이게 소비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게 메신저예요? 아니면 이게 카페예요? 아니면 게시판이에요? 그렇게 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희는 메신저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메신저라는 건 1대1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뭐 10명이서 같이 그룹 채팅할 수 있는 거잖아요. 1대1로 얘기하면서 임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안 밝혀져도 무조건 내가 상대방한테 문자를 보내면 뭐 제가 뭐라고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데 그럼 너 누구니? 라고 내가 바로 답변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은 대화가 안 될 것 같고 지금 얘기하신 시나리오가 아마 그룹 토킹 예를 들어서 한 5명, 10명이 같이 있는데 누군가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얘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런 건가요? 저희는 일단은 지금 2박 3일 동안은 1대1로 한 거고요. 네, 일단 2박 3일 동안은 그렇게 한 거고 이제 나중에 그게 진행이 되면 그룹 채팅처럼 할 수도 있는 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팅방 친구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정체를 밝히고 싶을 때 저기 리스트에 들어가서 저런 메뉴를 써서 자기 정체를 밝힐 수도 있고요. 먼저 카톡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메신저 어플이랑 UI UX 쪽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따로 학습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익명으로 누군가 대화를 신청을 했을 때 무조건 다 그 사람이 말한 다이얼로그가 먼저 보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대화 신청 자체를 내가 억셉트하거나 거절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게 먼저 선행되는 단계가 있나요? 저희는 먼저 이거를 만들게 될 때 차례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요. 먼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페이스북 거기서 이제 친구가 불러오면 그 목록이 뜨게 되잖아요. 그럼 그 속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한테 먼저 이제 컨택을 해야 그 말을 적고 하면서 먼저 대화가 시작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설정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비둘이란 서비스를 어쨌든 가입해야 되는 거죠, 둘 다. 그게 네,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근데 페이스북 자체에 이제 내가 페이스북에 친구 추가가 되어 있는 이제 친구들은 다 나와 있게 되는. 어쨌든 비둘이라는 서비스 갖고 시작하는 건가요? 조금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한 명은 저희 서비스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한 명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메시지는 가는데 그 사용자가 다음에 저희 서비스를 가입했을 때 가입하지 않았던 사용자가 저희 서비스를 가입을 하면 그 사용자한테 가입된 그 내용들은 이제 그 다음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황병선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에 비둘이라는 서비스가 대신 얘기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설령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신 문자 보내주면 되죠. 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되게 훌륭한 아이디어였고요. 실은 문자 주고 갔다 오면 상대가 누군지 왜냐면 이미 커뮤니케이션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알게 돼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텍스트를 보내도 그 패턴을 좀 약간 바꿔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생각난 게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익명으로 자기의 그 고민을 얘기하고 같이 얘기했다가 누가 질문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이디어하고
그다음에 스크래챗 그 컨셉을 같이 넣어서 접근을 하면은 대단히 그 유니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뭐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양일 동안 이 팀을 지켜보면서 전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팀 결성 자체가 애초에 3명이 됐고 나중에 1명이 떠났어요. 근데 둘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무슨 상을 떠나서 큰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는 잘 되었고요. 발표 잘 되었어요.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